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강을 위협하던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 차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일상의 안정을 되찾은 지금. 과연 우리의 건강도 원상태로 돌아왔을까? 코로나 걸린 후에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요.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걱정인데 또 날씨가 또 더워지니 이제 더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건강과 면역 저하에 걱정이 많다는 사람들. 실제 코로나19를 겪은 10명 중 7명은 후유증이 오래가는 롱코비드를 겪는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2022년 코로나 누적 확진자 1,800만여 명. 국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를 겪을 만큼 면역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계속되면서 면역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이 온실 면역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온실 면역? 흔히 몸이 약한 사람을 온실속 화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랜 실내 생활로 활동량이 떨어지고 면역도 약해졌다 해서 일명 온실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더위로 인해 생체 리듬까지 깨지게 되면 마치 숭숭 구멍난 뼈처럼 면역에도 구멍이 날 수 있고 심지어 몸속 잠자고 있던 시한폭탄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온실 면역 상태에서 더위까지 찾아오면 몸속 시한폭탄이 깨어난다? 우리는 실제 그 실체를 경험해봤다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올해 69세 강동희 씨. 처음에는 뭘 몰라서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가 뭐 바늘이나 에리야 뭐로 뭐 그 찔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대상포진. 몸속에서 잠자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자극하며 피부 스포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온실 면역과 같은 상태에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인데 실제 최근 미국 전염병 학회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이상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상포진은 재발률 또한 높기에 걱정이 더욱 크다는 강동희 씨. 그래서 앞으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면역력이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게 재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지난 5년간 66만여 명에서 74만 명으로 증가한 대상포진 환자는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그 수가 급증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냉방병 때문에 올 수가 있고 열대야로 인해 갖고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폭염으로 인해 갖고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이제 발생률이 높게 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약해진 면역이 재회복되기도 전에 무더위까지 찾아오면서 우리의 면역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평소 면역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가들은 면역 향상을 위해 어떤 점을 강조할까? 우리 몸속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나면 일종의 전투 흔적처럼 염증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만성 염증으로 쌓이면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임상면역학회지에 이 코로나19 이후 이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향상을 돕는 이 한국의 음식이 소개되면서 일명 K-면역이라 불리고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K-면역이라 불리는 식재료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다는 면역 식재료의 정체가 잠시 뒤 공개된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다는 면역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K면역이라 불리며 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면역 식재료의 정체, 바로 국민 반찬 김치입니다. K면역의 주인공이자 대표적인 발효식품 김치. 1년 내내 밥상을 든든히 지키는 김치는 그 종류만 무려 300여 가지. 채소와 과일만 있다면 못 담가 먹는 김치가 없을 정도인데, 최근 김치가 세계적인 면역식품으로 떠오른 이유, 바로 세계보건기구 만성호흡기 질환 국제연합 의장을 맡았던 장부스케 교수의 연구 발표 때문이다. I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kimchi. Well, ladies and gentlemen, for me it's simple. Kimchi may be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low COVID death rates and severity in Korea. It may also prevent infection by SARS-CoV-2. 실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 내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저해하고 면역 단백질인 NRF2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적의 면역식품으로 김치를 선정한 것. 이런 화제에 힘입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약 19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배추와 소금, 젓갈 등을 듬뿍 넣어 저장성을 높인 묵은지를 담가 봄까지 먹어왔다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자란 제철 식재료로 김치를 담가 먹으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즉, 더위에 구멍나는 면역을 채우려면 이 시기에 맞는 여름김치 섭취가 중요합니다. 더위에 구멍나는 면역을 채우려면 제철인 여름김치를 섭취하라. 숙성과 발효라는 김치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면서 비교적 빨리 먹기에 소금의 양은 적게 쓰고, 수분과 칼륨,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한 재료로 담그기 때문에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름김치. 충청도의 나박김치, 경상도의 도라지김치, 전라도의 양파김치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한데, 그렇다면 다양한 여름김치 중 특히 면역을 채우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따로 있을까? 앞서 면역 식재료로 김치를 추천한 청균설 자문단에게 물어봤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게 되면 체내에 있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손실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 여름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면역 장기인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까지 풍부한 이 여름 김치의 정체는 바로 열무김치입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면역을 채우는 최적의 여름김치, 열무김치. 연하고 부드러운 여린물을 뜻하는 열무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여름철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식재료.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 하나면 밥반찬은 물론이고 열무 비빔밥, 열무국수 등 그 활용도도 높다. 그렇다면 입맛 살리는 열무김치가 면역력을 살리는데도 정말 도움이 될지, 전문가의 조언 아래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최근 면역 저하로 청균을설에 문을 두드린 두 사람. 이미 장현남 씨.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해봤는데, 그런 다음 전문의에게 체험 기간인 10일 동안 지킬 지침사항을 전달받은 두 사람. 하루 30분 운동을 병행하면서 한식 위주의 적당한 식사량을 지키는데 한 끼는 열무김치 한 접시를 1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두 사람 모두 면역세포 활성도 수치가 이전보다 증가하며 면역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열무김치가 면역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적의 여름김치인 이유. 바로 열무 속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10배 이상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돕는 에너지원이자 만성염증도 억제해 면역력 향상을 돕는 중요 영양소로 특히 무더위로 손실이 많은 이맘때는 다른 계절보다 약 1.5배 이상 권장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영양제로도 보충할 수 있지만 열무김치로 비타민C를 채우는 것이 더욱 좋은 이유는 바로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영양제와 같은 합성 비타민은 대부분 흡수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열무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소화효소와 유산균이 생성돼서 체내 비타민C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비타민C가 체내에 보충되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더위에 구멍나는 면역을 채워주는 열무김치. 그 속에 담긴 영양적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열무김치 속 칼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열무김치 속 칼슘을 주목하라? 흔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칼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보면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며 일명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하는데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굵은 뼈에 있는 골수에서 백혈구를 생산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열무의 핵심 성분 면역 미네랄 칼슘에 주목하라. 실제 열무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슘 함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우유보다도 높았는데 또한 만성염증 및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T세포의 신호 전달 역할을 칼슘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칼슘 성분이 풍부한 열무로 김치를 담가 섭취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좋은 열무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먼저 열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법. 그래서 준비했다. 열무에 대해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 궁금증. 열무는 줄기를 먹는 채소이다 보니 신선한 줄기 상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 해답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열무 농장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긴누설팀에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열무재배 20년차 농부 김계준 씨.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열무의 향연. 최근에는 하우스 재배를 통해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영양 만점 열무를 즐길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신선한 열무의 줄기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 많은 분들이 줄기를 눌렀을 때 단단할수록 열무가 싱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눌렀을 때 툭 하면서 금방 터져버리는 게 오히려 신선한 열무입니다. 줄기를 손으로 눌렀을 때 금방 터지는 게 신선한 열무다? 이게 수분이 많아서 싱싱한 상태라 그런 거거든요. 열무를 오래 놔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줄기가 더 단단해져서 맛도 즐기고 풋내도 더 날 수밖에 없어요. 수분이 증발해 오래된 열무 줄기는 굽이었을 때 꺾이지 않고 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데 또한 줄기의 굵기는 젓가락 정도, 크기는 약 20cm 내외여야 신선한 열무줄기라고 한다. 열무의 신선도를 위해서는 보관도 중요한데 키친타올에 열무를 싼 뒤 뿌리가 아래가 가도록 세워서 상온에 보관하거나 열무를 한 번 데친 다음 물기를 짜낸 후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하며 3개월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열무에 관한 두 번째 궁금증. 다름 아닌 열무김치를 담글 때 어떻게 하면 풋내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작은 상처에도 풋내가 날 수 있는 열무. 그렇다면 열무김치를 담글 때 풋내를 줄이기 위해 산지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할까? 열무 윗잎에서도 풋내가 많이 나거든요. 정말 열무 윗잎에서 풋내가 나는 것인지 향기를 맡아보는 제작진.
아, 여기서도 좀 진짜 풋내가 나네요.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는 윗잎을 조금 자르고 김치를 담으면은 풋내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열무김치를 담글 때 풋내를 줄이는 꿀팁. 풋내가 나는 윗잎을 제거하라. 잘라낸 열무 윗잎은 비닐팩에 넣어 냉장 보관한 다음 된장국을 끓일 때 활용하면 좋다는데, 열무 윗잎의 풋내는 가열하면 없어질 뿐 아니라 끓이는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무는 작은 상처에도 풋내가 나기 때문에 소금을 바로 쳐서 절이는 것보다 소금물에 절이는 것이 풋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 소금물 너무 많이 넣으면 칼슘이 물로 빠져나와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 계량해서 절이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오래 절이면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에 30분 정도 절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열무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쳤다면 이번엔 제대로 된 열무김치 담그는 법을 알아볼 차례. 그런데 온라인 블로그에서 실제 열무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면역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는 글을 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인생 성민우사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열무김치로 면역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인공 임가영 씨.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을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그녀. 지금은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 면역 저하로 큰 고생을 했었다는데,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6년 전에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거든요. 시험 기간 전 단계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로 잠을 좀 못 잤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무리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었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얼굴에 수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생긴 수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덮친 질병의 정체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포진이었던 것.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대상포진의 여파가 상당했다고 한다. 그때는 무더워서 땀도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흘러서 이 부위에 닿으면 칼로 베이는 것처럼 너무 아팠거든요. 통증 완화에 한 3개월 또 뭐 후유증까지 전체적으로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실제 대상포진을 겪은 사람 중 약 50% 정도가 만성적인 신경통을 겪는다는데, 임가영 씨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통증이 지속됐을 뿐 아니라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아플 때마다 계속 약 먹고 또 약 속에 이제 쉬게 해야 되니까 수면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잠만 잤죠.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는데 이겨내야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운동은 물론 식사,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오면서 지난 5년 동안 오직 면역 향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천천히 활기를 되찾아갔다는 임가영 씨. 실제 최근 면역세포 활성화 검사 수치가 무려 1200으로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역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삼시세끼 식단 관리에도 남다른 신경을 쓴다는 그녀. 특히 식단에 꼭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바로 열무김치. 면역력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 열무김치가 자꾸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도 직접 담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열무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특히 무더위가 기승인 여름에는 국물이 시원한 열무물김치를 챙긴다는데, 저는 열무김치보다 열무물김치가 수분과 영양에 보충이 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열무 물김치 섭취가 대상포진으로 떨어진 면역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일까?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고 또한 열무 속의 칼슘과 같은 미네랄도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열무로 김치를 담글 때 물김치로 만드는 것은 체내 영양 흡수율을 높여서 면역력을 채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막고 면역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열무 물김치. 그렇다면 5년 동안 열무 물김치를 섭취해온 임가영 씨는 어떤 방식으로 열무 물김치를 만들고 있을까? 열무 물김치를 만드는 방법에 저만의 2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는 김치풀, 하나는 양념에 있어요. 김치풀과 양념에 비밀이 있다? 그녀만의 열무 물김치를 만드는 방식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먼저 열무 1kg을 흐르는 물에 씻어준 다음 풋내가 나는 열무 윗잎은 잘라준 뒤 먹기 좋게 열무를 3등분하여 소금물을 붓고 30분 정도 절여준다. 드디어 그녀의 비법 중 하나라는 김치풀을 만들 차례. 뭔가를 꺼내는데 그게 뭐예요? 통밀가루요. 통밀가루요? 네, 저는 밀가루나 찹쌀을 쓰지 않고요. 통밀가루를 쓰고 있어요. 통밀가루를 쓰면 구수하기도 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통밀가루를 써요. 이번엔 양념장 재료를 가지고 오는 임가영 씨. 그런데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한 가지 식재료. 참외가 있네요? 네, 김치 양념의 비법 식재료가 이 참외예요. 흔히 김치 양념을 만들 때는 사과나 배가 사용되는데 그녀가 참외를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면역을 중시하다 보니까 식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제철 과일이 영양가가 높다 보니까 참외를 쓰게 됐어요. 참외의 달고 시원한 맛이 김치 양념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치풀은 통밀가루 풀을 쓰고 양념장에는 참외를 넣는 것이 바로 그녀의 비법. 과연 면역을 채우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조합일까? 참외에는 천연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엽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특히 소화 효소가 풍부한 통밀가루와 함께 섭취하면 참외 속 영양 흡수율이 증대됩니다. 또한 통밀 속에는 밀가루보다 6배 많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바이러스, 염증 억제를 도와 면역을 채우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열무 물김치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을 채우는 열무 물김치 만들기. 풀을 쓸 때 통밀가루, 양념을 만들 때는 참외를 활용하라. 먼저 통밀가루 풀을 만들어 보는데 풀을 쓸 때는 물 1리터에 통밀가루 3스푼을 섞어서 곱게 풀어준 다음 약불에 1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면 된다. 이번엔 양념 만들기. 먼저 홍고추 6개, 양파 2개, 마늘 10알, 생강 1개 그리고 참외 1개를 통째로 넣은 뒤 곱게 갈아주는데 완성된 양념장은 통밀가루 풀에 넣어 잘 섞어주면 된다. 그런 다음 절여진 열무에 양념장을 더해 버무려주는데 열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 한 가지 키포인트. 열무를 절였던 소금물을 버리지 않고 부어주는 것.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어요. 비장의 무기요? 네. 그게 뭐예요? 다시마예요. 이건 저희 친정엄마의 비법인데요. 이 말린 다시마를 올려두면 저장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감칠맛이 우러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면역을 채우는 열무 물김치 만들기. 저장성을 높이려면 다시마를 넣어라. 완성된 열무 물김치를 통으로 옮겨 담은 뒤 물에 한번 불린 건다시마를
대여섯 조각 정도 올려주면 되는데 영양적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시마는 알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저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코이드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항염, 항암, 항바이러스 등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열무 물김치를 담글 때 천연 조미료로 건 다시마를 활용하시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밀가루 풀과 참외 양념장, 다시마까지 더해진 열무 물김치. 면역을 채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하루에 한 끼, 한 대접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고, 열무 물김치는 칼륨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칼륨 배출이 어려운 신장질 환자의 경우 섭취에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한다.